안녕하십니까. 저는 열에너지 차량 시험 1팀의 류창기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방문 중이신 고온 챔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챔버는 미국의 데스밸리나 중동 지역 등의 고온 환경을 모사해서 차량 성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비이고요. 외기온은 최대 60도까지 제어가 가능하고 태양광을 모사해서 솔라를 1200W까지 인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 CEPN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의 외기온도는 현재 50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주행 속도와 풍속은 250kph까지 가능하고요. 사륜구동이 가능해서 사륜 차량들도 여기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이나모에 부하를 줌으로써 등판 조건, 그리고 트레일러 견인 냉각 조건, 그리고 고성능 전기차의 서킷 주행 조건을 모사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챔버에서는 주로 PTP 냉각이나 냉방 성능, 그리고 차량 고부하 조건에서의 열 손상 등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전기차 모델이 많아지면서 모터 인버터, 배터리 냉각, 그리고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의 효율 개선 등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고성능 N브랜드 전기차의 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쾌적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계측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서멀 마네킹을 사용하여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뒤쪽에 보이시는 샘플에 대해서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박창민 책임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에너지 시스템 설계팀 박창민 책임입니다. 지금 여기 고온 챔버에서 개발한 EV3, EV4에 적용된 4세대 열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세대에는 분리되어 있었던 냉각수 관련 부품들과 냉매 관련 부품들을 모두 모듈하여 냉각수 모듈, 냉매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냉각수 모듈입니다. 가운데 있는 헥사 밸브 중심으로 모듈을 하였고, 이 헥사 밸브 구동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모터나 배터리 냉각에 원하는 모든 모듈을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냉각수 라인 구동을 보시면은 칠러를 통한 배터리 냉각이라든지 라디에이터를 통한 모터 냉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냉매 모듈입니다. 이렇게 모듈화된 냉매 모듈을 중심으로 하여 역시 저희가 원하는 냉방, 난방, 배터리 냉각, 제습 모두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듈화를 통해서 냉매 유로기를 49% 절감하고 냉각수 유로기를 45%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품 수는 44%, 중량은 4.5%, 그리고 난방 히터 성능은 6에서 10% 효율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율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히트펌프의 냉매 시스템이 P룸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냉매 부품을 한 곳에 모듈화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모듈화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실내 공간을 늘릴 수 있고 시스템 저항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이 계신 곳은 강설 강우 풍동이 되겠습니다. 예, 이미 경험하셨던 고온 풍동과 저온 풍동의 온도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마이너스 40도에서 60도까지 조절 가능한 풍동이고요. 거기다 더불어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강설 기능과 강우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목적 챔버가 되겠습니다. 금일 평가하고 있는 차량은 아이오닉 9 차량으로서 북유럽의 눈보라 조건에서 차량 성능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잘 알고 계시듯이 프렁크가 전방에 있기 때문에 프렁크 내에 눈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충전구가 전방에 있는 경우도 있고 측면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눈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충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전구 내에 눈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우 평가도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신 것처럼 스노우 레인 클라이밋 윈 터널이기 때문에 강우 조건으로 가능한데요. 사실 겨울에 강우는 안 되는 거고, 상온 조건에서 강우 평가를 하면서 와이퍼 모터에 대한 성능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더 사실 요거 한 번 돌릴 때만 1000만원씩 드는 건데 해석 정확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해석으로 검증을 먼저 하고, 근데 해석에서 계산안을 가지고 최종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진짜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연구소 안에서 마음대로 찍게 하네요. 풍동 떼고 깜짝 놀랐네. 지금까지 이 나양만에 온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안에 찍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MVH 시험 3동으로 왔습니다. 방금 풍동 갔다 왔는데 풍동이 제일 재밌었는데 제일 재밌는 풍동만 촬영을 못하는군요. 아깝다. 안녕하세요. 2025 남양연구소 랩투어 로드노이즈 시험실을 소개할
저는 소음진동 기술팀의 박상범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소음진동 기술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NVH, 다른 말로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시니스 성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움직이는 모든 물체나 사람, 심지어 이제 동물들까지도 모든 움직이는 거는 이제 소음이나 진동을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차도 마찬가지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발생하는 게 로드 노이즈라는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뭐 운전을 하고 오시거나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여러 가지 운송수단으로, 교통수단으로 타고 오셨을 텐데 느끼고 있는 그 소음 진동은 기본적으로 부정 요소입니다. 좋게 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고 부정 요소가 되는 성능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차가 움직이면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로드 노이즈 시험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소음진동 기술팀에 속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로드 노이즈 시험실이고요. 다른 시험실에서는 진동을 또 이렇게 평가하는 모션 시뮬레이터, 그리고 또 주행하지 않는 그 부품 단위의 시스템을 연구하는 진동감도 시험실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양산 개발을 하기 전에 선행 성능 개발을 하는 조직이 되겠고요. 이곳 로드 노이즈 시험실은 MVH 3동이라는 1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이 다이나모가 설치되어 있고요. 옆방에 여기에서 다이나모가 2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에 이 드럼, 일명 도라모하고 작업용 핏이 있어가지고 이 드럼의 윤활 장치나 아니면은 이런 노면 패치를 교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도 작업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이 다이나모 시설에 따라서 최대 속도나 허용 중량 이런 것들이 재원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곳은 반무향실입니다. 무향, 즉 방향이 없다는 곳이고요. 이 절대적인 음환경 구현을 위해서 이 벽면에 스폰지 엣지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소리가 벽면으로 가서 소리가 없게끔 무향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암소음이라는 지표,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최소한의 암소음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차가운 공조기가 작동을 하고 있음에도 25dB 이하로 암소음이 유지가 되고, 다이나모가 구동해도 그것이 우리 로드 노이즈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45dB 이하로 유지되게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로드 노이즈 성능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반무향실을 재원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 노이즈 시험실은 보시는 것처럼 정속 주행을 할 때 혹은 가속을 하거나 감속 주행을 할 때 이렇게 로드 노이즈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좀 뒤에 거친 노면 혹은 매끈한 노면, 그리고 요철로를 저희가 패치를 가져왔습니다. 뭐 만져보셔도 되고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 패치는 저희가 가운데 있는 거는 옛날 39번 국도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거를 3D 스캐닝을 해가지고 탁변을 떠서 가지고 온 거고, 첫 번째 그루브 노면은 우리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드르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모사를 해서 3D 스캐닝을 해서 패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별로 노면을 스캐닝을 해가지고 이 다이나모 패치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절대적인 주행 환경을 구성을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패치에다가 부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면에서 들어오는 진동이 부시나 서스펜션을 통해서, 차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음을 저희가 전달계 소음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고속도로에서 콘크리트 노면이나 아스팔트에 따라서 이렇게 음색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때
노면하고 타이어하고 이게 파열되는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그 고주파 성분은 바로 발생하는 소음이 운전자까지 바로 투과되는 투과소음, 즉 전달되는 소음하고 투과되는 소음, 이 두 가지로 정의를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에 지금 마이크가 하나가 달려 있고 후석 가운데에 또 마이크가 하나,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운전석에다가 저희가 성능 타겟을 주고서는 소음이 얼마큼 되는지 판단을 하지만은 G90이나 여러 가지 고급차 VIP가 타는 차에서는 후석이 더 정숙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종에 따라서 목적하는 좌석의 소음 성능을 타겟팅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전달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스템 부품을 개발을 할 때도 이 로드노이즈 시험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행 조건을 구현을 하면서 안에 내장재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떠한 휠 타이어를 바꿨을 때의 실내에서 느껴지는 로드노이즈 특성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런 상대적인 비교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구동을 해서 시연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구현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화면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 바로바로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는 스펙트럼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위에 빨간색은 저희가 이제 레코딩을 하면은 이 검정색 스펙트럼이 에버리지 돼서 누적되는 그래프가 이 빨간색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게 여기 드라이버 시트라고 해서 운전석에 있는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시험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리어 마이크라고 해서 후석에 있는 소음이 모니터링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는 3D라고 해서 시간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이 운전석과 후석에 대한 마이크가 있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딱 라이브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진동 센서를 하나 더 저희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진동이 어떻게 또 발현되는지 저희가 한번 구동을 통해서 데이터가 구성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질문이나 뭐 그런 것들은 뭐 서슴없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똑같이 이렇게 지금 레코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차는 GV70 전기차 차종이 되겠고요. 실제 신호가 들어온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자본을 한번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실제로 소음이 계측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 밑에는 이 시점에서 자본이 들어왔다, 위에는 누적돼서 나와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음진동 해석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 팀에서는 차량 개발 여러 단계에서 소음진동 성능을 해석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개선하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 해석 결과를 소리로서 전달하는 그런 기술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저희가 시스템을 차에 이제 붙인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A라는 차에 붙였을 때 B라는 차에 붙였을 때 고객한테 들리는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거든요. 똑같은 시스템도. 그 말은 차마다의 어떤 고유한 전달 특성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사운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팀에서는 소위 이 차량의 사운드 전달 특성이라는 것을 해석을 통해서 차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산을 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버추얼 사운드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버추얼 사운드 기술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고객의 눈높이에서 사운드를 개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차량을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고객이 실제로 느끼는 사운드, 어떤 체험들을
저희 안에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성능 개발을 하자라는 게 이번 이 기술의 어떤 큰 출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객이 느끼는 환경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 될 텐데요. 저희는 시각적으로는 가상현실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시각적으로 제한성이 뛰어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운드적으로는 공간음향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요. 공간음향은 이따가 이제 실제 체험을 해보시겠지만 실제 들리는 그대로를 현장감 있게 굉장히 잘 재현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상현실 플러스 공간음향 해서 거의 굉장히 몰입도 높은 몰입음향이라는 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소가 몰입음향 스튜디오라고 불리는데요. 저희는 여기가 이제 몰입음향 청취실이 아니라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안에서 사운드를 실제로 평가를 엄밀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개선하고 튜닝하는 작업들을 이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청취실이 아니라 스튜디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크게 이제 두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 서 계신 이곳이 가상 환경 평가실이고요. 이 건너편이 몰입음향 청취실입니다. 이 가상 환경 평가실에서는 VR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남양안의 어떤 시험로들 그리고 실제 고객이 일상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환경, 주행 환경들이 같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공간음향으로 구현된 사운드를 들으면서 버추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남양 안에서만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을 글로벌하게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똑같은 것들을 뭐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같이 합동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 있는 몰입음향 청취실은 그 안에 약 40개의 스피커가 있고요. 그 안에서 뭐 돌비 애트모스 그리고 앰비소닉 이런 여러 가지 공간 음향들을 저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재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멀티모드 재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시설이라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실제 소리를 굉장히 정밀하게 들으면서 평가하고 그리고 개선하는 작업들을 저 안에서 이제 실제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 팀은 이 몰입음향 스튜디오를 가지고 전기차의 보행자, 경고음 또는 ANC 또는 오디오 이런 성능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상현실, 가상평가라는 것들을 십분 활용을 해서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를 꾸미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 눈높이에 맞춘 고객 중심의 감성 품질을 개발한다는데 저희들이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소음진동 해석팀 노정욱 책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앞서 간단히 소개해드린 몰입음향 청취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피커 배열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뭐 지금 보기에는 다 바닥에 있는데 천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다 뚫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일단 좀 통행 제한한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부딪히면 굉장히 아픕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막 가끔씩 부딪히는데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일단 주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앞에서 해주셨지만 총 40개의 스피커가 이 방 안에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3개는 그 돌비 애트모스라고 이제 극장 같은 경우는 돌비 애트모스가 있잖아요. 거기랑 동일한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에 갇혀 있고 아까 알아보신 분 계신 것 같았는데 돌비 인증도 받아서 여기 이제 레퍼런스 청취룸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보여드릴 설비는 이제 총 25개의 스피커로 이루어진 공간음향 어레이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바닥부터 8개, 3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고 꼭대기에 이제 하나까지 해서 총 25개의 스피커가 이 가운데 있는 청취자 중심으로 완벽한 이제 구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만약 돌비 애트모스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청취한다라고 하면은 스피커도 간섭이 되고 화면도 이제 이 구조물이 다 간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방에 다 이렇게 설비를 몰아넣지 않고 이제 각각 용도에 따라서 방을 따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간의 어떤 활용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무대 장치에 차단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위로 이제 올라가서 수납이 돼서 방해하지 않고 훨씬 이제 좀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고 이를 구현한 게 이제 청취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바닥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수납이 되고 이제 그냥 일반 마루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연 때문에 그리고 안전 때문에 이렇게 좀 고정을 해두었습니다. 선 설비에서는 이제 똑같은 VR인데 이제 헤드폰을 썼었잖아요. 헤드폰을 쓰게 되면은 이제 공간음향 소리를 이제 머리를 추적해서 거기에 맞게 변형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변화해서 들려준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아예 360도 공간음향 음장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VR은 이제 시각화만 도와주고요. 이 안에서 이제 헤드폰을 쓸 필요 없이 원래 사운드를 이제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차량 안에 조수석에 360도 카메라를 두고서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저희 이제 그 주행 시험로가 이제 연구소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소음 노면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러 노면을 거칠게 해가지고 이제 소음이 발생하게 만드는 시험 노면이 있는데 거기를 달릴 때 그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소음 제어라는 시스템이 켜지고 꺼졌을 때 어떻게 소리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소음이 들어올 때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지 저렇게 이제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는 것을 이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용한 노면을 달리고 있는데요. 시속 60으로 달리는 조건이고요. 이제 소음 노면을 진입했는데 아직까지 소음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ANC를 켜서. 그다음에 ANC를 끄게 되면은 바로 이제 소음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소리로도 들을 수 있지만은 저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어디서 들어오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ANC 끈 방향으로 가면은 ANC를 켠 상태고요. 이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부분이 저희 연구소 안에 있는 시험로라면 저기는 이제 독일에 있는 시험로인데 저희 유럽기술연구소에서 현지 개발할 때 사용하는 시험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그 측정을 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먼 거리에 떨어진 곳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취득을 하면은 어디서든지 이렇게 바로 재현할 수 있는 게 또 이 청구 설비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저희 회사 차가 아니고 이제 경쟁사의 이제 고급 스포츠카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다이나믹한 주행 사운드를 개발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한 이제 DB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제 극가속과 감속을 하면서 이제 그 소리를 이제 녹음을 했는데요. 가운데서는 이제 고개를 좀 돌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찾아보시면 엔진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바람 소리도 어디에서 주로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수동으로 이제 변속을 하면서 일부러 이제 정소리들을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노멀 모드 주행이었고요. 스포츠 모드로 변환하면 이제 소리가 바뀝니다. 스포츠 모드 스타트. 스포츠 모드를 들었는데 노멀 모드가 어땠는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멀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입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그르렁대는 소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운드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경쟁차랑 사폐감의 수준을 분석할 때나 그 다음에 저희가 차량 개발할 때 지금 실내 정숙성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을 볼 때도 많이 그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해석팀이다 보니까 실제로 차량 모델을 컴퓨터 상으로 이제 가상 모델을 구축하고 만들고 여기서 성능 예측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업무 중에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차체의 강성에 대한 비틀림, 그 다음에 밴딩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봄으로써 어디를 더 보강해야 되고 어떤 성능에 연관짓는 그 부품들을 실제 시각적으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들은 아바스 사운드에 대해서 아바스 사운드가 결국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인데 거기서 소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그 음악 분포를 시각적으로 봄으로써 분석하는 데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친 노면이 깔린 남양연구소의 시험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로드 노이즈 시험을 할 때 60, 그 다음에 속도 80을 해서 시험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로드 노이즈 실내 소음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고 그런 걸 시각적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운전석 왼쪽에서 오는 그 사운드 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로드 노이즈 자체가 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소리가 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소음원이 오고 있는 경로를 좀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할 때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뭐 샤시 경로를 개선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체 자체 강성을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있어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양연구소 주행성능기술팀에서 오늘 RH 성능개발동 투어 가이드를 담당할 이용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식사 시간이라 되게 배고프실 것 같은데 저도 아침부터 하고 있느라 좀 배고픈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좀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여기 RH 성능개발동에 대한 개요를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셔서 실제 시험기 작동하는 것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신 이 공간이 RH 성능개발동이라는 곳인데요. 잠시만요. 예, 지금 로비로 들어오셔서 회의실에 계십니다. 이 건물이 너비가 85m, 폭이 한 40m, 그리고 이제 주차장들이 있고 뭐 이렇게 부대 공간까지 합치면 축구장 하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인데 이 건물에는 오직 시험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시험기하고 시험기 운영을 위한 시험 준비 워크샵, 그다음에 이 시험 운영 인원들의 사무실, 요게 끝입니다. 그래서 건물 건립 때부터 설계부터 시험기만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파란 색깔에 차량 단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기, 분홍 색깔에 시스템 단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기, 그다음에 회색깔에 부품 단위 시험기, 주로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험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RH 성능은 차 타고 평가하는 건데, 느끼는 건데 왜 시험기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느끼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차라는 놈은 수많은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또 더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결국 차량의 성능을 개발한다는 거는 부품 특성, 시스템 특성을 개발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품 특성, 시스템 특성은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결국 엔지니어링적으로 숫자로 뽑아내야 되는,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시스템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야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이런 시험동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드리븐 디벨롭먼트, 데이터 기반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씀드린 대로 필만 가지고는 개발을 못해요. 저희는 엔지니어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링을 해야 됩니다. 엔지니어링은 필 자체를 엔지니어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숫자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부품은 필조차도 없는 거고 모든 건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결국 어떤 차를 만드느냐와 같은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라이즈, 코릴레이트, 스탠더다이즈라는 세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캐릭터라이즈라는 거는 각각 차량 시스템 부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럼 그 차량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뭐냐, 그 숫자는 무슨 시험을 해서 뽑아야 되냐, 그게 특성을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차량의 성능 정의했고 시스템 특성 정의했고 부품 특성을 정의했으면 걔들이 어떻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품을 바꿨더니 시스템 특성이 어떻게 바뀌고 시스템 특성이 어떻게 바뀌었더니 차량 특성이 어떻게 바뀌고, 이걸 아는 게 상관성 분석이라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점이 시스템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워킹 피직스 혹은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왜 그런지, 차를 타봤는데 이런 필이 나는 건 왜 그런 필이 나는지, 왜 이런 상황에서 차가 그렇게 거동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놓게 되면, 요즘에 뭐 AI 빅데이터들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숫자들 쫙 모아놓으면 숫자들만 봐도 뭐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경험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 가이드, 레시피를 만드는 거죠. 음식 만들 때 어떤 재료에 어떤 조미료를 써야 이런 맛이 나온다는 것처럼, 이런 맛을 내는 차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시스템에 어떤 부품을 써야 된다,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를 가이드화하는 과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합 건강검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면 다양한 검사를 하실 겁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시고 내시경도 하시고 뭐 간혹가다 CT나 MRI를 찍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면 리포트가 한 2주 후쯤에 날라옵니다. 지방간이네요, 아니면 뭐 콜레스테롤이 과하시네요, 뭐 이런 것들이 날라오고, 간혹가다가는 암이 의심되니 뭐 내원하세요, 아니면 간 수치가 높으니 약을 드세요, 이런 식으로 처방을 받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걸 매년 꾸준히 쌓아가면서 몸 상태가 변화하는 걸 관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 질환이 가진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런 질환은 이런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이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험기를 가지고 분석을 쭉 하게 되면, 이 차는 포텐셜이 이렇네,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네, 당장 이런 약점은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네 라는 처방을 내리기도 하고, 그것들이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면 이 차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면 차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저희들이 RLC 성능 개발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게 다들 아시는 튜닝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튜닝 뭐 다 아시죠? 이거 바꿔서 타보고 저거 바꿔서 타보고, 그래서 최적의 부품 조합을 찾는 과정이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도 없이 많아요. 뭐 하나 바꿀 때마다 온갖 성능에 다 영향을 줍니다. 핸들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승차감도 바뀌고 노이즈도 바뀌고 내구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성능을 만족하는 조합은 도대체 뭐야? 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꾼 그 조합이 정말 최적의 조합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개발을 해왔다면, 그리고 이제 일부 버추얼 평가를 합니다.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이거 바꾸면 차 성능이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왜? 차라는 놈이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품 특성을 다 뽑아가지고 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넣고 모델링 해가지고 모델을 돌리는데도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 반복하고 근본 개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부품 바꿔서 해봤더니 그냥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었는데, 시스템 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데, 개발 앞 단계, 개발 시작 단계에서 이미 그 차에 들어갈 시스템들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시스템의 특성을 다 알고 있으면, 이 시스템으로 조합해서 차를 만들면 이 차는 이렇겠네, 타보고 하는 게 아니라 타기 전에 예측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버추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통째로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만 모델링하는, 서스펜션만 모델링하고 스티어링만 모델링하고, 그래서 그거에서 시스템 개발을 하는 거죠. 서스펜션 특성만 평가해서 시뮬레이션 모델하고 정확성 확보하고 시뮬레이션 모델로 개선을 찾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의 활용도도 훨씬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 초기 단계의 성능 완성도를 높여서 개발 후기는 확인 평가 위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튜닝이라는 과정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개발 후기 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성능이 어느 정도 완성된, 100%는 아니더라도 80-90%를 갖고 있는 차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시스템 특성을 이미 평가를 통해서 다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 후단에서 성능의 완성도를 높일 때 이 차의 특성이 좀 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럴 때 어떤 특성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이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튜닝 방향성이 훨씬 더 명확해져.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개발과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의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개발 프로세스로 바뀌어서 현재 저희 차들은 그렇게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갖고 있는 10몇 종류의 시험들을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한 3일 밤을 새도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좀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또 보여드리지 못하는 시험기들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들링 성능이라는 거는 지금 i30N 차량이 막 트랙을 달리고 있는데 결국 운전자의 의지대로 조향하고 제동하고 구동하고 변속하고 그러는 대로 차가 잘 따라가냐, 경로를 잘 추종하냐, 반응은 빠르냐, 그리고 그때 차의 거동은 안정적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핸들링 성능 평가고, 그런 성능을 좋게 만드는 게 성능 개발이 될 텐데요. 이거를 시험실에서 똑같이 재현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같은 i30N 차량이 시험실에서 핸들링 매니버를 하고 있어요. 이 뒤쪽에 이 시험 장비를 직접 보실 텐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밖에서 평가하면 되는데 이거 여기서 왜 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consistency, 일관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차량 평가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온도에 따라 달라지고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어느 도로를 달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계측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장비 해석하게 되면 항상 똑같은 조건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매뉴버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의 완벽하게 객관화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데이터의 신뢰도가 매우 올라가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차만 있는 게 아니라 가상 환경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활한 다이나믹 플랫폼이라고 하는 시험장이 있어요. 그래서 막 고속으로 가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회를 확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서야 돼요.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무한한 넓이의 시험장. 200km를 달리다가 왼쪽으로 선회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선회하고 감속했다가 다시 가속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도로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오늘 아마 독일 서킷을 보여드릴 텐데 영암에서도 달릴 수 있고 인제에서도 달릴 수 있고 호켄하임에서도 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뒤에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리겠지만 제어 시스템. 수많은 제어 시스템들이 있는데 제어 시스템을 임의로 제어 파라미터를 바꿨을 때 차량이 어떻게 거동하는지, 심지어 제어 시스템을 페일 시켰을 때 뭔가 제어 시스템이 이상한 짓을 할 때, 우리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얘가 자율주행에서 이상한 명령이 나왔어요. 그럼 제어기가 막 이상한 지맘대로 돌아가. 그럼 뭔가 위험 상황이 닥칠 텐데 그때 백업 시스템이 빨리 개입해서 그걸 원상태로 돌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얼마나 빨리 개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차량의 거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실도로서 평가하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시험기를 통해서 안전하기도 하고 매우 빠르고 아주 익스트림한 컨디션까지 한 자리에서 한 번에 평가가 가능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 시스템 부품 영향도로 다 나눠가지고 타이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노면에서 타이어가 어떤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지, 스티어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티어링이 움직일 때 차량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때 서스펜션의 거동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동영상이 멈췄는데 아까 전에 처음 돌렸을 때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서스펜션은 생각보다 많이 움직입니다. 이거 처음 보시면 놀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렇게 움직인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차 주행 중에는 저런 것들을 저희가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데이터들을 차량 주행 중에 얻을 수 없는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점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승차감은 노면을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뭐 굴곡 있는 것들이 타이어를 가진하고 서스펜션을 타고 올라와서 캐빈으로 전달되면 캐빈 안에 있는 운전자나 승객이 느끼는 차량의 거동이나 진동을 저희들이 승차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가상의 노면 환경을 저희들이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노면, 독일에 있는 노면, 중국에 있는 노면, 미국에 있는 노면, 그리고 여기 남양 시험장에 있는 노면, 여기서 다 평가가 됩니다. 승차감 평가가 또 재밌는 게 노면도 계속 변해요. 심지어 저희들 시험장도 얼마 전에 포장을 새로 했거든요. 그 전에 개했던 데이터는 지금 다 못 써요. 그 노면이 없어졌거든요. 포장을 새로 하면 바뀝니다. 노면은 평탄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저희 장비에서는 과거의 평탄도와 현재의 평탄도를 갖고 있는 그 모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직접 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시험기를 쓰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찢어냅니다. 차체 서스펜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서스펜션의 변형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래서 각각의 레벨에서 최적화를 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얘는 이렇게 거동하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얘는 어떻게 만들어야겠네, 이를 각각의 레벨에서 최적화의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실차 시험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런 리그 시험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행성능기술팀 박성호 책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드릴 장비는 이후에 보실 차량용 시험기와는 달리 타이어만 단독으로 시험하는 장비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왜 타이어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시험들을 해서 어떤 계측 데이터를 얻고 이를 차량의 R&H 성능 개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장비는 타이어 유니포미티 시험기입니다. 타이어가 얼핏 보기에는 완벽한 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 표면의 블록의 패턴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구조들에 의해서 하중이 분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탁기에서 우리가 탈수기를 탈수 작동을 시킬 때 빨래가 뭉쳐있게 되면 덜덜덜 진동이 발생하잖아요.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그 하중 분포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특정 속도에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는 그 서스펜션과 차체를 통해서 이 진동이 들어오게 되고, 저희는 이 승차감 성능을 타이어와 연관지어서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구조는 먼저 이 왼쪽에 주황색 원, 실제 장비에서는 노란색 원 부분이 실제 타이어보다 커다란 드럼 형태가 회전을 하면서 타이어의 속도를 가해주는 구조이고요. 이 속도가 올라가면서 최대 320km까지 올라가면서 시험을 할 수 있고, 뒤쪽으로 파란색의 스틸 멜스가 이게 중량이 40톤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장비 자체의 고유 진동수를 올리고 다른 외부의 진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휠이 장착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때 저희 시험 모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타이어의 진동과 힘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시험에 따라서 높이랑 폭이 약 1에서 2cm 정도 되는 저희가 클릿이라고 부른 작은 막대기를 드럼 표면에 부착을 해서 이 클릿을 타이어가 통과할 때 힘의 변화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건 결국에는 승차감, 차량이 운전할 때 노면의 작은 요철들을 지날 때 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시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승차감 또는 내부 해석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시험 장면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클릿 시험 장면인데요. 지금 좀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클릿 자체가 크기가 작아서 클릿을 육안으로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제 탁탁탁 치는 소리가 클릿을 타이어가 통과할 때 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타이어 특성 시험기라는 장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뛰거나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널 일이 생기실 때 어떤 운동화, 어떤 신발을 신고 있으신지에 따라서 낼 수 있는 속도라든지 그리고 느끼시게 되는 안정감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동차 역시 타이어가 신발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핸들링 특성이 차량의 운동성 그리고 핸들링 성능과 큰 연관이 있어서 타이어 자체의 반품 특성을 저희는 계측을 해서 이를 개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장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아래쪽에 이제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드럼, 그리고 이를 이어주는 스틸 벨트를 통해서 타이어가 접하는 면이 평평하게, 자동차가 실제 도로 위를 지날 때처럼 평평하게 구성되는 도로를 재현한 게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위에 A자 모양의 프레임에 타이어를 매달아서 실제 차량이 선회할 때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슬립각 또는 캠버각 그리고 하중에 따른 수직 방향 이동들을 재현해서 이때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차량 개발에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차량 개발에서는
저희가 이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건 타이어 회사들도 사실 비슷한 유사한 장비들을 대부분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현대차 기아에서 워낙 다양한 타이어 제조사들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제품과 사이즈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되니까 그 각각의 운영되고 있는 기준과 개발 방식들이 저희 기준에 맞춰서 같이 저희 차량 컨셉에 맞춰서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계측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를 다음 차종 개발하는데 개발의 정량적인 목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차량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상의 버추얼 차량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또 주행시키려면 실물과 마찬가지로 이 차량에도 타이어의 가상의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모델이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행 해석 결과도 달라지는데 저희는 이제 시험을 통한 보다 정도 높은 타이어 해석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차량 해석 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차량 해석의 종합성을 높이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A 프레임이 이동하면서 회전하면서 기울어지면서 슬립각과 캠버각 그리고 하중들을 발생시켜서 이때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힘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들리는 것처럼 저희 이제 타이어에서 스퀴즈 노이즈가 발생하는 이제 한계 성능까지도 계측을 해서 차량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뒤에 구제동 모터도 장착해서 브레이킹이나 엑셀 조건도 함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핸들링 주행시험기라는 이름의 장비고요. 저는 핸들링 주행시험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핸들링 주행시험기는 차량이 노면에서 주행함과 동시에 선회가 가능합니다. 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핸들링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최첨단 장비입니다. 지금 앞에 차량 아래 보시면 각 바퀴마다 플랫벨트가 있는데요. 이 각 플랫벨트는 저 일반 다이노의 원형 형상이 아닌 플랫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각각의 플랫벨트가 선회가 가능합니다. 스티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상대 속도를 실제 주행 조건과 동일하게 모사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 주행 조건에서는 아래 노면이 가만히 있고 차량이 위에서 선회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비에서는 그 반대로 차량이 위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노면이 선회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장비의 최대 주행 속도는 220km/h이고요. 주행하고 선회하는과 동시에 상하 방향으로도 가진이 됩니다. 상하 방향으로 가진이 됨에 따라 노면의 경사,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일정 부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지금 전 세계에 딱 2대 있습니다. 저희 현대에 한 대 있고요. 나머지 한 대는 저희 독일의 자동차 연구기관에 한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요. 앞에 보시면 지금 대형 스크린, 120인치의 스크린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 환경을 스크린에 입혀서 이 차량에 사람이 주행을 하든 아니면 사람이 아닌 로봇이 운전석에 들어가서 주행을 하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주 자유자재로 시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코나 EV 차량에는 사람이 아니지 로봇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앞에 화면에 CCTV 화면을 보시면 운전석에 로봇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뿐만 아니라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에도 로봇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가속, 감속, 조타 모두 로봇이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시연,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특정 가상 환경에서 로봇이 그 환경에 맞춰서 주행하는 모습을 데모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핸들링 주행 시험기에서 차량과 아래 플랫벨트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이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2가지 매뉴버입니다. 지금 고속주행 환경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인 위브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한 차선을 바꿨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더블 레인 체인지 테스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처음에는 지금 더블 레인 체인지고요. 이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사인 위브 테스트,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티어링 필딩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이후에 바로 더블 레인 체인지를 진행을 하는데 사인 위브 테스트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매뉴버이기 때문에 차량 거동 또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핸들링 주행 시험기는 핸들링 성능을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상 환경에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샤시 제어 시스템 평가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샤시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이나 성능 테스트 하는 것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왼쪽 위 영상을 보시면 그 샤시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을 평가하는 사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험기 위에 차량이 올라가 있고 이 차량에는 2명 엔지니어 분들이 탑승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실제 스크린을 보면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 주행을 하는 동시에 조수석에서 또 다른 엔지니어 분이 샤시 제어 시스템의 고장을 발생시킵니다. 그 고장이 발생됨과 동시에 이 스티어링 휠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 스티어링 휠 이상에 따라서 차량 거동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샤시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핸들링 주행 시험기에서 이 시험을 하는 이점은 실제 주행 시험장에서 이 시험을 시행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행 시험장 크기도 제한이 돼 있고 샤시 제어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면 차량 거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자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험기를 가지고 기능 안전 테스트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차량 거동 변화를 주행 시험장 결과와 저희 핸들링 주행 시험기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굉장히 차량 거동의 변화가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설명드릴 텐데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샤시 제어 시스템의 제어 주기를 빠르게 설정할 것인가 느리게 설정할 것인가 해서 빨랐을 때 느렸을 때 차량 거동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적정 제어 주기를 설정한 그런 사례를 또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승차감 주행 시험기라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차량에서 이제 노면을 지나갈 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을 저희가 이제 승차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장비는 저희가 차량 안에서 느끼는 승차감을 정량적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비는 실제 노면을 이제 똑같이 이제 재현할 수 있는 그 주요한 기능이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타이어가 이제 지면과 닿아 있는 부분을 이제 컨택 패치라고 하는데 그 컨택 패치를 상하는 이제 유압으로 가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회전하는 벨트의 스피드는 이제 저희가 모터로 제어하고 이제 순간적인 속도 변화를 통해서 전후 방향으로도 이제 가진을 이제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노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량의 승차감은 최소화하면서 이제 차량을 구속하기 위해서 횡방향으로는 이제 스트랩을 이렇게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걸어놓고 이제 전후 방향으로는 이제 에어스프링과 댐퍼로 차량을 이제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의 이제 활용 분야를 이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차량의 이제 진동 특성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샤시 시스템을 개발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샤시와 관련된 이제 주요 시스템들의 이제 진동 이제 주파수를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겹쳐서 저희가 이제 공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면은 그 진동이 악화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드맵이라고 하는데 모드맵 분석을 통해서 차량이 진동이 강건한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요. 또 이제 타이어나 구동계 등 회전 가진에 대한 민감도를 또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노면을 그대로 재현해서 차량에 입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사가 진출한 주요 시장들에 대한 저희가 노면 프로파일들을 확보해서 현지 승차감 성능을 이 장비에서 사전에 검증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모듈 시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승차감 주행 시험기는 실차가 올라가서 승차감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듈 시험기가 올라가서 승차감 평가를 실차와 동일한 주행 조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 시험기는 휠 타이어와 서스펜션, 스티어링 시스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차량에 바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서스펜션과 차체가 연결되는 모든 지점에 로드셀을 설치해서 실제 주행 중 서스펜션으로부터 차량에 들어가는 하중을 방향별로 계측을 합니다. 그다음 뒤에 보이시는 이 실시간 제어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차량의 바디 거동도 모살합니다. 이 모듈 시험기는 롤러벤치와 승차감 주행 시험기, 다이나믹 KNC, 핸들링 주행 시험기 위에 올라가서 실차와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시스템 단위 주행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영상들이 이 아래 4개 시험기 위에 올라가서 작동되는 영상들입니다. 이 왼쪽 위에 있는 영상은 실제路面에 있는 돌기물을 통과할 때 휠 타이어와 서스펜션의 거동을 분석해서 승차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고요.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영상은 승차감 주행 시험기 위에 올라가서 모듈 단위에서 국내 노면, 북미 노면, 유럽 노면, 중국 노면 등 전 세계 노면을 서스펜션 단위에서 셀 안에서 평가를 해서 실차 성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2개의 영상은 저희가 일반 차량은 이제 승차감 성능이 중요하지만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한 핸들링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모듈 단위에서 핸들링 성능 평가를 진행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서스펜션 모듈 시험기를 활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실차 제작 이전에 신규 개발된 서스펜션의 승차감 성능과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실제로 개발하면서 실차 제작을 하지 않아서 그 개발 비용과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장비를 활용한 이제 연구 사례를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장비를 통해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승차감 목표를 이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이시는 그래프의 점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미디어로부터 평가받은 이제 주간 평가 받은 그런 결과들인데요. 이제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미디어들이 승차감 평가를 내는 걸 보면은 정량적인 사실 수치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제 그 차량들을 가지고 이 장비에 돌려서 그 좋은 평가를 받은 차량들의 어떤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정도 되는 차량들이 이제 좋은 승차감 평가를 받는구나, 이런 그 대략적인 레인지나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거꾸로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차량들을 이 장비 위에 올리면 이 차량들이 이 차량의 승차감 성능이 시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레벨과 등급을 받겠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실차 단위에서 승차감 성능 평가를 하게 되면 실차 성능의 유불리는 바로 알 수가 있지만 그 성능의 유불리가 어느 시스템, 어느 부품에서 기인한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모듈 시험기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서스펜션 모든 포인트에 차체로 입력되는 하중들을 계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주행 중 어떤 포인트, 어떤 시스템에서 차량으로 하중이 많이 들어온지를 즉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성능의 유불리를 시스템 부품 단위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래 보이시는 이 해석 모델은 저희가 이전에는 실차 단위 해석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좀 복잡한 해석 모델을 활용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듈 시험기와 동일한 시스템 단위 해석 모델을 활용해서 실제 개발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